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영훈 신임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정영훈 위원장은 경남 서부 진주 출신의 원외 인사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아성인 김해 출신 현역 민홍철 의원을 꺾고 이번 도당위원장에 당선이 됐습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인지 운영 방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훈 도당위원장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바쁘실 텐데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예. 자, 먼저 경남도민들께 예. 도당위원장으로서 인사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존경하는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앞으로 2년 동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의 소임을 맡게 된 정영훈입니다. 정당은 국민과 시민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도민 여러분과 당원들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도당위원장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 선거 결과를 두고 세간에서는 좀 의외의 결과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예. 이것이 아무래도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김해 출신의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데 여기를 경쟁해서 이기고 원외 인사가 도당위원장이 됐기 때문에 그런 관심들을 받지 않는 것인가 싶거든요.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장께서는 스스로 어떻게 이 부분을 평가하고 계시는지요? 왜 이제 언론에서 이변이라고 평가하실 이런 결과를 우리 당원들이 만들어 주셨을까? 저는 한두 가지가 아니겠느냐. 하나는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지향하는 것이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당원들께서는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만들려면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에 좀 정권을 교체해야 되겠다. 근데 정권을 교체하려면 낙동강 벨트라고 불리는 김해에는 이제 국회의원이 3분이나 김해 양산에는 국회의원이 3분이나 계시니까 정 위원장 당신이 좀 서부 경남을 좀 잘 개척해서 우리 당세를 확장해라. 이런 좀 바람이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경남이 저희 당이 국회의원이 3분이 계시지만 여전히 원내위원장이 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내 국회의원 3분과 원내위원장 13명이 잘 조화하고 힘을 합쳐서 내년에 꼭 정권을 교체하는데 정 위원장 당신에게 좀 소임을 맡길 테니까 잘해봐라. 이런 당원들의 바람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경남 지역의 야당 내에서도 이런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견해들이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런 4.13 총선 이후에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이런 구도가 야당 내에서도 무너져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조심스러운 관측이긴 합니다만은 이런 지역적인 구도보다는 야당에서도 인물 위주로 도당을 이렇게 포진을 해야 된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 아주 일리 있는 분석이고 또 저희 당과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치와 정당도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는 우리 당원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방금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번에 저희 4.13 총선에서 경남 16개 지역구 중에 저희 당이 3석, 정의당이 1석 해서 4분의 1이 야당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리고 양산갑이라든지 마산 회원이라든지 또 거제는 저희 당이 700표 차이로 졌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4분의 1 정도도 거의 이제 새누리당과 경합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4분의 1은 야당이 국회의원을 배출했고 4분의 1은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경쟁을 하는 그런 정도로 지역 구도가 완화됐다.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도민들께 경남도 정치 균형을 맞추어 달라, 지역 구도를 깨달라고 말씀을 올리려면 우리 당 내에서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무리 김해가 당세가 세고 현역이시더라도 앞으로 당을 잘 이끌 만한 사람이라면 좀 당세가 약하고 원외인 진주라도 뽑아주겠다. 좀 그런 바람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최근에 경남 지역의 이런 지역 정치계를 가장 이목을 집중시켰던 뉴스라고 한다면은 홍준표 경남지사에 대한 주민 소환 청구를 위한
그 서명이지 예. 않습니까? 예. 현재 이달 26일 정도에 과연 그 주민소환 투표가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인지 예. 아니면 각하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이 예. 날 것이라고 예, 하는데 경남 지역 내에서 굉장히 그 지역 정치권에 대한 공방도 상당히 치열했습니다. 그랬었죠. 더불어민주당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십니까? 주민 소환이라는 제도는 그 주민 소환법에 잘 명시돼 있듯이 어떤 단체장의 좀 독선을 견제하고 지방 행정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경남 유권자 270만의 한 10% 정도인 27만 명의 네. 유효한 서명을 받아야 소환 절차가 개시되는데 네. 그 10만 명 그 10%의 청구인 서명을 받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네네. 그래서 우리 홍준표 지사께서 작년에 이제 무상급식을 폐지하시고 그래서 우리 학부모들은 도지사가 왜 애들 밥 가지고 장난치냐 이래서 화가 나신 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성완종 리스트에 좀 연루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35만 명 가량이 서명을 했는데 우리 경남 선관위에서는 그 중에 한 8만 1,000명 정도가 좀 부정확한 거 아니냐, 뭐 주소라든지 주민번호라든지 그래서 그걸 이제 법에 따라서 보정 명령을 내린 것이고 네. 그래서 뭐 저희 당에서 청구인이나 뭐 그 수임인이라고 부르는 네네. 이 서명을 받을 수 있는 수임인 이런 분들이 노력을 해서 보정을 했기 때문에 뭐 주민 소환 절차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9월 한 하순경이면 경남 선관위에서 최종적인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그 주민소환 그 투표 청구를 위한 그 과정에서 예.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그 상당히 여러 가지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또 도당에서도 공식적으로도 예. 보정 특히나 그 서명 보정 작업에 대해서 예. 협조를 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예. 이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 소환 이런 제도에 정당이 직접 개입하는 것은 예. 주민 직접 참여라는 그런 취지를 좀 어긋난 것이 아니냐. 예. 또 경남도민 사이의 갈등을 더 크게 일으키는 것이 아니냐. 예.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지적도 있었습니다. 예, 예. 당의 입장이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이게 뭐 정쟁 아니냐, 정당이 왜 이런데 나서가지고 주민 소환의 어떤 순수성을 해치느냐. 뭐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그런 성명을 발표했는데 뭐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뭐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보정 작업은 제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고 주민 소환법에서 요청하고 보장하는 활동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수임인 청구인으로 참여하신 당원들께 보정 작업에 적극 참여해 주십사 기자회견한 것은 정당하다는 게 저의 법률적인 견해이고 경남 선관위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가지고 있는 그 정책들 좀 들어봐야 되겠는데요. 예. 중점적인 내용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책들 많이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가장 그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 정책들이 있다면은 어떤 것들이 있을런지요? 저희 경남도당도 일단 민생을 챙겨서 도민들 생활에 도움이 되는 당이구나, 저 당이. 자기들 무슨 뭐 자리라든지 권력만 차지하려고 네네. 싸우는 당이 아니고 우리 삶에 도움이 되는 당이구나 하는 그 도민들의 삶 속에 다가가는 당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큰 현안은 아무래도 조선산업 구조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데 저희 당이 최선을, 특히 경남도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조선업의 위기가 국제 경제의 어려움도 있고 어떤 회사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도 있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다음에 국가의 산업 정책 관리의 실패도 있는데 꼭 문제만 생기면 근로자들 노동자들한테 이제 책임을 전가해서 제일 쉬운 게 사람 줄이는 거니까 네. 인력 감축하고 회사 잘라가지고 조금 팔아서 빚을 주는 것처럼 하고 대안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현재로서는 조선산업의 합리적 구조 조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자, 다음 정치적인 부분을 좀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예. 최근에 그 추미애 대표 그리고 또 신임 당 지도부가 예. 김해 봉하마을을 방문을 했습니다. 네, 그렇죠. 어제 네. 그래서 방문하는 자리에서 경남을 그
대선의 전초기지 예. 또 표심을 잡는 예. 영남 지방의 그 표심을 잡는 지역으로 하겠다. 예. 그리고 당내에서는 또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이른바 그 수도 낙동강 벨트라고 이렇게 예. 흔히들 표현을 하고 예, 계시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낙동강을 중심으로 한 경남, 부산 그리고 대구, 예. 경북 예. 이쪽에 표심을 잡겠다는 이런 그 전략들을 짜고 계신 걸 알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경남도당에서는 그 다음 대선 전략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 정치공학적인 측면에서 전략을 얘기하자면 경남에서 저희 당 후보가 50% 득표하면 정권 교체의 가능성은 80%다.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난 대선에서 저희 당 후보가 경남에서 36%를 얻었습니다. 근데 이번 그래서 거기서 저희 당이 새누리당 후보에게 53만 표를 줬는데 전국적으로 진 108만 표의 절반입니다. 네네. 그럼 다음 대선에서 경남에서 저희가 50%를 득표하면 지난번에 진 표의 반을 만회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낙동강 벨트에서는 55% 이상 득표하고 경남의 중심 도시 창원에서는 타 야당과도 힘을 잘 모아서 50% 이상 하고 제가 제 출신지인 진주는 50%는 장담하기 어려우니까 45%를 목표로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충분히 경남에서 50% 달성할 수 있다. 정권 교체 가능하다. 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만들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개인적인 질문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정영훈 위원장은 그 진주갑 선거구에 2번을 출마하셨지 않습니까? 예, 2분 모두 낙선을 하셨는데 아이고 쑥스럽습니다. 특히 이제 진주라고 하면은 그 보수 성향이 굉장히 강한 그런 지역 아니겠습니까? 이곳에서 또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과정이 쉽지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예. 앞으로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예. 어떤 그 정치적인 그 계획을 잡고 계신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제가 비록 부족해서 2분이 떨어졌지만 결국 선거에서 떨어지는 것은 유권자 탓이 아니고 후보의 자기의 노력과 이것의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다음번에는 꼭 진주 시민들이 정영훈을 선택하고 여당과 야당의 정치 균형을 잡아주는 것이 우리 진주 시민들을 위해서도 좋다는 걸 공감하실 수 있도록 해서 다음번에는 꼭 당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앞으로 신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위원장으로서 어떻게 이끌어 나갈 것인지 포부와 각오 또 못다 하신 아쉬운 말씀 있으시면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경남도민 여러분, 제가 도당위원장으로서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는 아까도 잠시 말씀드린 도민들께 관심받는 도당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심을 넘어서 이제 사랑도 받고 저 당에 내가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 이렇게 입당도 하고 싶은 그런 정당을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입니다. 내년에 정권 교체해서 꼭 더불어 잘 사는 그런 사회 만들겠습니다. 관심 가져주시고 좀 잘하면 어깨 두드려 주시고 못하면 회초리 들어서 엄하게 꾸짖어 주십시오. 네. 자,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정영훈 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자, 주어진 질문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여러 가지로 감사드리고요. 예. 정영훈 위원장이 이끌어갈 경남도당의 모습 많이 기대하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9월로 접어들었지만 경남 지방에는 폭염의 후유증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대로 수온이 높은 남해안에서는 콜레라가 나오고 있고 양식 어류의 폐사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농작물 피해와 함께 낙동강 녹조가 극심한 실정입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 곧 누그러지기는 하겠지만 그때까지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행정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